3부 폭풍 같은 성공. 1970년 3월 이른 봄비가 내리던 날, 민수는 고향 마을을 등지고 서울로 향하는 완행열차에 몸을 맡겼다. 낡은 가방 하나와 주머니 속 얼마 안 되는 돈이 전부였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논밭과 산자락들을 바라보며 그는 수연이 남기고 간 실핀을 손끝으로 어루만졌다. 이를 악물고 되뇌던 다짐이 이제는 뼛속 깊이 각인되어 있었다. 서울역에 도착한 민수 앞에는 매연과 클렉슨 소리,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뒤덮인 거대한 콘크리트 정글이 펼쳐져 있었다. 영등포 공단 한복판 쪽방촌의 다세대주택 2층. 3평도 안 되는 방 한 칸이 민수의 새로운 보금자리였다. 벽지는 습기로 우글거렸고 창문 너머로는 24시간 쉬지 않고 굴뚝 연기를 뿜어내는 공장들이 즐비했다. 하지만 이곳이야말로 그의 재기를 위한 출발점이었다. 새벽 5시를 알리는 공장 사이렌. 민수는 한양방직 공장으로 출근했다. 하루 12시간 거대한 찍조기 앞에서 실밥을 꿰고 끊어진 실을 잇는 일. 기계의 굉음은 고막을 찢을 듯 했고 날카로운 철사는 손바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지옥 같은 나날들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뜨거운 철강 속은 민수의 영혼은 더욱 단련시켰다. 야, 신출내기. 또 손 다쳤네? 옆 라인의 김철수가 붕대를 건네며 혀를 찼다. 이 일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았나? 괜찮습니다, 형님. 민수는 피가 스며드는 붕대를 감으며 탑했다. 이 정도로 꺾일 민수가 아닙니다. 김철수는 그런 민수를 유심히 바라봤다. 여태껏 수많은 시골 청년들이 이곳을 거쳐갔지만 이토록 집요한 의지력을 가진 녀석은 처음이었다. 오후 6시 작업 종료 벨이 울리면 대부분의 동료들은 막걸리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민수는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영등포 공업고등학교 야간부. 하루 종일 기계음에 시달린 귓속에서는 여전히 웅웅거리는 소리가 맴돌았지만 그는 교실 맨 앞자리에 앉아 칠판을 응시했다. 수학에서 함수란. 선생님의 설명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면 민수는 볼펜 끝으로 손등을 꾹꾹 눌렀다. 아픈 자극으로 졸음을 쫓아내는 것이 그의 유일한 방법이었다. 밤 10시 쪽방으로 돌아온 민수는 전구등을 켜고 낡은 교과서를 폈다.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이웃의 콧고리 소리, 천장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소리. 그 모든 것을 견디며 그는 새벽 2시까지 공부했다. 아직 어둠이 가득하고 온 몸에는 피곤이 가득 찼지만 공장 노동에서 느낄 수 없었던 다른 학습의 갈증이 그를 매일같이 이끌었다. 어느 깊은 밤 영어 단어를 외우다가 문득 창밖을 내다본 민수는 상점. 불빛이 번쩍이는 시내 방향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수연아, 너는 지금 어떤 불빛 아래 살고 있을까? 나는 여기서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어. 3년의 세월이 유수처럼 흘렀다. 민수는 공장에서 반장으로 승진했고 고등학교 졸업장도 취득했다. 그리고 드디어 마음속 깊이 품고 있던 꿈을 현실로 만들 때가 왔다. 사장님, 정말 그만두시는 거예요? 김철수가 못내 아쉬워했다. 이제 좋은 자리도 보이는데. 형님, 저는 더 큰 꿈이 있어요. 민수의 눈에는 확신이 차 있었다. 이 작은 월급으로는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민수야. 장사가 얼마나 험한 바다인 줄 아나? 하지만 민수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동안 허리띠를 졸라매며 모은 돈으로 청계천 5가의 5평짜리 작은 점포를 얻었다. 가게 이름은 정직상회.
그 단순한 두 글자에는 그의 모든 철학이 담겨 있었다. 개업 첫날 손님은 고작 2명이었다. 문구류와 생활용품을 가득 채운 작은 가게는 썰렁했다.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새벽 5시에 문을 열고 밤 11시에 문을 닫았다. 하나하나의 상품을 정성스럽게 정리하고 먼지 하나 없도록 닦아냈다. 아저씨, 이 볼펜 얼마예요? 100원입니다. 길 건너편 문방구는 80원인데요? 저희는 정품만 취급합니다, 손님. 조금 비싸더라도 3개월 이상 쓰실 수 있어요. 혹시 불량품이면 언제든 바꿔드립니다. 이런 대화가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됐다. 시장은 냉혹했고 많은 손님들이 발길을 돌렸지만 민수는 자신의 원칙을 굽히지 않았다. 몇 달 후 변화가 시작됐다. 아줌마, 정직상회 가세요. 거기 사장 양심적이에요. 한 번도 바가지 씌운 적 없어. 맞아요. 물건도 좋고 사장도 친절하고. 입소문은 입소문을 낳았다. 5년 후 민수는 종로에 2번째 매장을 열었다. 10년 후에는 도매업까지 확장했다. 1985년 11월 15일 아침 한국경제신문 일면. 맨손에서 연 매출 100억 달성. 자수성가 신화의 주역 정직유통 김민수 대표이사. 기사는 그를 한강의 기적을 이룬 서민 영웅이라고 치켜세웠다. 사진 속 민수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날 저녁 롯데호텔 크리스털 볼룸에서 열린 올해의 중소기업인상 시상식.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재계 인사들과 정치인들이 민수를 축하했다.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그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다. 수상 소감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건네받은 민수는 잠시 숨을 고르며 객석을 바라봤다. 강렬한 조명 때문에 얼굴들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문득 그 어둠 속 어딘가에 하얀 저고리를 입은 수연이 앉아 있을 것만 같은 착각이 들었다. 저는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흘렀다. 다만 포기하는 것만큼은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홀 안을 가득 메운 박수갈채. 하지만 그 순간 민수의 가슴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왔다. 시상식이 끝나고 민수는 호텔 옥상으로 올라갔다. 서울의 밤하늘을 수놓은 수많은 불빛들이 은하수처럼 펼쳐져 있었다. 차가운 11월의 바람이 뺨을 스쳤다. 주머니에서 15년간 간직해온 실핀을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녹이 쓴 작은 철제핀은 여전히 그날의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수연아. 민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나 드디어 해냈어. 아무것도 없던 시골 청년이 이렇게까지.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 찬바람이 그의 말을 어디론가 날려보냈다. 성공의 최정점에서 내려다본 세상은 생각보다 고독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숨겨진 어둠, 박수갈채 뒤에 감춰진 침묵. 실핀을 다시 주머니 깊숙이 넣으며 민수는 쓸쓸히 웃었다. 그래도 나는 뜨겁게 살았어. 치열하게, 정직하게. 후회는 없어. 하지만 그의 눈가에는 어느새 차가운 눈물이 맺혀 있었다. 모든 것을 얻었지만 정작 가장 소중했던 것은 영원히 잃어버린 남자. 그것이 성공인지 실패인지 승리인지 패배인지 그는 여전히 알 수 없었다.